대표님이 네. 이때 배달 매장도 해보셨고 홀 매장도 해보셨고 지금 또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도 계신데 네네. 그동안 수많은 사장님들을 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장님들 중에서 혹시 좀 장사를 못하는 사장님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장사를 잘 못하시는 사장님의 특징 네. 명확합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텐데, 이게 저도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장사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못하는 사장님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뭘 몰라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메타인지가 안 돼요. 자기가 지금 어느 수준이고 지금 우리 매장에서의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를 알아야지 해결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저는 굉장히 일일비가 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달 매장 할 때 저는 15분 이상 주문이 연속해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오늘 메뉴가 뭐가 잘못됐나? 손님들이 우리 매장을 지금 떠나기 시작했나? 그런 게 굉장히 예민했다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당시에 했던 게 뭐냐면, 배달의 민족 통계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나와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실 건데 뭐일까요? 주문수, 클릭수, 노출수. 맞아요.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샵인샵을 여러 가지를 했다 보니까 제 브랜드마다 하나하나 매일매일 이 브랜드는 오늘 노출수가 몇이고 클릭수가 몇이고 주문수가 몇인지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클릭률이랑 주문율을 따로 계산을 했거든요. 클릭률이 뭘 뜻할까요? 노출수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클릭했는지. 몇 퍼센트나 클릭을 했는지. 주문율은? 클릭수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주문을 했는지. 그러니까 클릭률이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명한테 노출시켰을 때 5명이 클릭한다는 뜻이고, 주문율이 5%다 그러면 10명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5명이 주문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매장의 노출수가 하루에 10,000개, 클릭수가 1,000개, 주문수가 100개. 그래서 저희는 한 주문에 객단가가 10,000원짜리를 팔아서 그러면 매출이 얼마죠? 몇 개를 팝니까? 주문수가 100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매출이 50만 원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일일비가 일일비 미쳐요. 하루아침에 매출이 반토막이 났잖아. 근데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를 보니까 노출수 5,000, 클릭수 500, 주문수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단가가 10,000원, 동일하니까 50만 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봐야 될 게, 아까 클릭률이랑 주문율을 말씀드렸잖아요. 클릭률이 위에 거는 얼마고 밑에 거는 얼마죠? 똑같습니다. 클릭률 10%, 주문율 10%로 두 개가 다 동일해요. 클릭률, 주문율이 동일하다고요. 만약에 제 매장이 문제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수치가 5% 이렇게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클릭률이나 주문율이 떨어졌을 거예요. 왜? 내 매장이 문제가 있어서 나쁜 리뷰들이 달려서 안 좋았으면 애초에 들어와서 클릭은 했지만 그걸 보고 빠져나가서 주문율이 줄어들었든, 아니면 우리 매장 이제 더 이상 질려서 우리 매장 클릭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클릭률이 줄었을 거라고요. 근데 클릭률이랑 주문율은 동일한데 매출이 반토막 났어. 그 이유는 뭘까요? 노출수가 줄어서 맨 그렇습니다. 앞단에 노출이 2분의 1 토막이 나서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홀 매장이고 배달 매장이고 너도 나도 샵인샵을 때려 넣으니까 공급이 너무나 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비 자체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전처럼 100만 원치 깃발을 꽂아도 예전보다 공급이 2배가 돼서 노출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매출을 다시 100만 원으로 올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광고비를 더 태워서 노출을 많이 시키고 노출을 더 늘려야 돼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매출이 줄었어. 수익도 줄었겠죠? 그 상황에서 제가 주방을 보다가 저희 주방 직원이 연속 배달 3개를 손에 양념장이 묻은 채로 배달을 해서 포장봉지에 양념이 묻어서 배달 3개가 나가는 거를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쟤 때문에 쟤 때문이다. 찾았다. 우리 배달이 지금 매출이 내려간 이유가 위생 문제 때문이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저 직원을 자를 생각을 하든 아니면 위생 매뉴얼을 엄청 꼼꼼하게 채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 자체 배달을 했기 때문에 그날따라 배달해 주시는 분이 기분이 안 좋았는지 좀 시니컬해. 제가 막 얘기를 해도 기분이 막 안 좋게 말하고, 근데 때마침 배달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 왜 이렇게 배달 기사가 싸가지가 없냐면서.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잡았다. 내부에 독이 풀리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를 발견을 못하고 이 지경이 됐구나. 이제야 알았다. 자르고 서비스 강화를 한다고요. 그런다고 매출이 오를까요? 안 오르죠. 왜요? 문제는 노출이었으니까.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거라고 봐요. 매출이 안 오르는 이유가 클릭률이 안 좋아서, 전환율이 안 좋아서 뭐 등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애꿎은 서비스만 강화를 하고 애꿎은 QSC, 직원들 귀찮게 QSC만 강화하고, 그런 경우들, 내가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고, 그러면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 해결 방안만 계속해서 도전해가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일단은 풀려요, 당장. 근데 엄한 데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없죠. 혹시 그럼 홀매장도 똑같나요? 홀매장도 마찬가지죠. 저는 한 번도 상권이 좋은 데서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돈이 많이 없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항상 소자본 창업으로 홀매장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온라인상에 노출을 시키고 어떤 특정 키워드를 잡았을 때 그 키워드의 검색량이 노출량일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통계에 찍히는 유입량, 그게 클릭수가 될 거고요. 그거를 계산하면 결국에 클릭률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주문수는 어떻게 구해요? 제가 항상 말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매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지를 알아야지 어느 경로가 문제가 있고 어느 경로를 강화를 시킬지, 아니면 한 군데 이미 강점이 이미 많이 오고 있는 통로를 강화를 시킬지, 그게 정해진다고요. 근데 장사 안 되는 매장들 설문조사를 합니까? 설문조사하면 우리 매장이 뭐가 문제인지 손님들이 다 말해준다고요. 그런데 괜히 손님들이 뭐라 하는 게 듣기가 싫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고, 지금 자기의 문제를 알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실천을 안 할 뿐이고 알지만 안 쳐다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장사가 뭡니까? 그냥 음식 장사, 음식 만들어서 노출시켜서 먹음직스럽게 맛있겠다 해서 들어오게 한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들 만족했으면 재방문할 거고 단골들 쌓이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뭐 재방문율 30%에 신규 고객 70%, 이게 계속하면 매출이 계속 쌓여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탑 매장이라고 소문이 날 거고, 그게 다란 말이에요. 뭐가 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음식 장사가 좋은 게 매달 정산표를 통해서 나의 성적표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음식 장사가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한 만큼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들 중에, 사업 중에 가장 진입장벽이 낮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일단은 뭐 크게 정리를 하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사장님들 메타인지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혹시? 결국에 여기에서 함축돼서 다 퍼져 나가는 건데, 결국에 뭐 부정적인 사장님들, 뭐 말만 하면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된다, 당근마켓 해봤는데 안 된다, 인스타그램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사장님들도 인스타그램이 정말 광고 효과가 없냐,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문제가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본인이 진행한 광고 방식에 있는데, 결국에 같은 맥락이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되면 또 장사가 안 되는 사장님들끼리 모여요. 그게 또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거기에요. 경기 탓, 계절 탓, 온도 탓, 날씨 탓, 시기 탓, 방학 탓, 본인 문제인데 외부에서만 요인을 찾으니 그 문제를 찾아야지 해결이 가능한데 설령 경기 탓이라고 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경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지금 최근에 전환길 부산역에서 막 데모하고 했는데 거기 참여하는 게 낫죠. 경기를 되살리려면.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탓만 하는 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참 아쉽다. 그럼 그 메타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이게 메타인지도 저는 한 가지 또 타고난 능력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되려면 센스로 메타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기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알아채면 그거는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되면 무조건 저는 수치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 수치화하고 돈이 안 벌린다. 그러면 인건비, 임대료, 식자재, 기타 잡비, 세금, 공과금 다 나눠서 지금 비율이 어디가 망가져서 내가 돈을 못 벌고 있는 건지 숫자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숫자가 빠지잖아요. 아까 제가 1일1비 하면서 막 배달 직원 뭐라 그러고 그 주방 직원 뭐라고 했듯이 감정 싸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때 센스가 있어서 요새 공급이 심해져서 마케팅 효율이 떨어져서 노출 자체가 줄었겠구나, 알면 노출량을 늘리면 되는데, 보통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문제에서도 문제는 노출을 키우려면 돈을 더 태우는 게 방법인데 100만 원 벌다가 50만 원 버니까 오히려 더 유축돼서 노출을 오히려 더 줄이고 매뉴얼을 강화시킨다고요. 패망의 길이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 수치화를 잘 시킬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장가 컴퍼니에서 이거 매장 진단을 해서 노출, 클릭, 주문, 노유전 객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는 노출, 유입, 전환, 객단가, 재방문, 여기 이 5가지에서 식당의 모든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기 항목에서 어느 항목이 문제인지, 그래서 어느 부분을 강점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 그거 진단서를 한번 쫙 추렸다고요. 그거 영상 보시는 분들 고정 댓글에 신청 폼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그거 한번 자가 진단할 수 있게 배포해 드릴 거고요. 이게 좀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스스로 하기에는 내가 메타인지 능력이 조금 안 돼서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출장비만 받고 정말 기름값만 받고 가서 진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상품도 한번 꼭 이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출장비만 받고 하면은 대표님은
좀 인건비적으로 손해를 어떻게 뭐 보시는 거니까 그거를 혹시 왜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결국 이런 레퍼런스를 계속해서 모아서 이 매장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지적해줘서 사장님들이 실제로 그 문제를 변화를 시키니까 매출이 상승하더라. 결국에 사장님들이 매출 상승 사례들이 많이 필요해요. 결국에 우리 공식이 정확하게 맞구나. 그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이게 뭐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무료 진단 표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은 직접 해보시고 안 되겠는 분들은 스스로 봐도 이게 잘 인지가 안 되고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저희 팀장님들 출장비 10만 원만 받고 지금 매장에 가서 6시간 동안 진단을 하거든요. 6시간 동안 진단을 해서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문제니까 이 부분을 먼저 개선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마 이미 2월 말일자까지는 이미 스케줄이 다 차 있어서 지금 신청하셔도 아마 3월부터 될 텐데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아마 또 신청이 많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아마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에 메타인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문제가 뭔지가 알아야지 그거에 맞는 해결 방안들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하나씩 시도해보면 된다. 그 문제를 알려면 결국에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숫자로 수치화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고 싶고요. 오늘 영상도 이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세게 말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좋게 제 주관적인 관점이니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더욱 컨텐츠 풍부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